준우사란입니다. 오늘 부업의 30초 소개예요. 보통 회사 컴퓨터는 보안이 걸려있어서 부업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부업은 회사 컴퓨터로도 할 수 있는 부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놓고 해도 사실 부업을 하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는 부업이에요. 근데 나 이거 알려줘도 목표 금액은 건당 25,000원이고요. 난이도는 5점 만점에 하나, 둘, 2점입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회사를 다녀봤고 컴퓨터로 일을 해본 분이라면 따라하기 쉽습니다. 다만 여기서 건당 금액들이 이제 점점 높아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런 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작업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무료 프로그램이 뭔지 그런 것도 알려드리고 최대 건당 4, 5만 원대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부업의 장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회사에서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이 부업을 하는 걸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프로그램이 익숙해지기만 하면 시간이 대폭 줄어든다는 겁니다. 물론 단점도 있어요. 단순 노동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시간 대비 돈이 괜찮다 이 정도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셨을 때 회사 컴퓨터로도 할 수 있는 이 간단한 부업을 해보고 싶으면 이제 마저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 부업의 이름은요, 타이핑 부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이핑이요, 크게 5가지로 나눠져요. 5가지를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PDF 편집이 있어요. 원래 글을 열심히 예쁘게 써놓고 그냥 파일로 주면 이런 식으로 다 깨지거든요. 내가 적어놓은 대로가 안 보여요. 그래서 PDF 파일이라고 해서 안 깨지게 보이도록 하는 문서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문서는 편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해서는 편집을 하려면 굉장히 비싼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편집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대로 추가로 편집을 해서 주는 작업이에요. 그게 이제 타이핑 부업 중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글씨가 써진 어떤 문서 사진이나 아니면 실제로 나온 책들 있죠? 이거를 텍스트로 옮겨주는 작업이에요. 아예 문서가 아니고 사진인데 그 사진에 있는 내용을 깔끔하게 다시 쓰고 싶을 수도 있고요. 편집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주는 거고요. 또는 책에 있는 내용을 실제로 컴퓨터 문서로 가져와서 편집하고 싶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대신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세 번째는요, 영상이나 아니면 녹음 파일 이런 것들을 텍스트로 만드는 거예요. 영상이나 녹음 파일에 하는 대화나 강연, 회의 이런 내용들을 듣고 정리를 해주는 거죠. 물론 이걸 도와주는 툴이 많아서 우리는 그걸 활용해서 도와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수학 문제를 편집하는 일입니다. 학원에서는 주기적으로 기출문제나 수업 자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특히나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매번 그래프 같은 걸 그려야 돼요. 근데 이런 거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편집해주고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딱 들어봐도 이 4개 중에 이게 가장 단가가 높아요. 근데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게 금방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업을 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제 외국어 문서를 편집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수학과 마찬가지로 단가가 꽤나 높은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쉽게 도와주는 툴이 있어서 그걸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 방법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먼저 단가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PDF 파일을 편집할 수 있도록 워드나 한글 파일로 바꾸는 거예요. 한 분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분은 한 페이지 기준으로 10,000원을 받고 계셨고요. 또 다른 분은 PDF 10장 기준으로 했을 때 15,000원 정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두 분 외에도 다른 단가를 봤을 때 PDF 파일 같은 경우는 평균 한 장당 1,000원에서 1,500원 정도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럼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글자가 써진 문서의 이미지나 책자를 텍스트화하는 거라고 했죠? 이거는 OCR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좀 단가가 낮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한글 5장 기준으로 5,000원 정도로 받고 있고요. 영어는 3장에 5,000원입니다. 또 다른 분을 봤더니 10장 단위로 받고 있는데 10장당 국문하고 영문 다 합쳐서 10,000원에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예시 단가를 봤을 때 이렇게 단순 타이핑 혹은 이렇게 OCR하는 작업은 장당 500원에서 1,000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영상이나 녹음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하거나 그걸 정리해주는 작업이에요. 한 분의 예를 보면 20분에 22,000원 정도로 받고 있었고요. 여기서 2인 이하라는 기준의 말은 이 대화 안에 2명 이하로 이야기를 한다는 의미예요. 또 다른 한 분의 단가도 봐볼게요. 이분은 별도의 조건은 없고요. 10분 기준으로 7,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이분은 5분 미만의 분량은 5,000원, 10분 미만은 10,000원, 1시간 미만은 6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이 단가를 다 정리해보면 음성이나 녹취록은 10분 기준으로 7,000원에서 12,000원 정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이제 단가가 높아지는데요. 수학 문제 같은 학습 자료
자료를 문서화하는 단가예요. 이건 아무래도 그래프나 도형이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그려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시면 돼요. 실습하기 파트에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단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한 분의 예를 봐봤습니다. 이분은 수식이나 도형이 포함된 문제는 4장에 8,000원 정도 받고 있고요. 이거를 시험지나 문제지 양식에 맞게까지 해야 된다? 그럼 5페이지 기준으로 15,0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이에요. 이분은 기본 단가를 5,000원이라고 해두셨는데요. 자세히 보면 표나 보기, 도형, 그림 등 이런 거를 개당 따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개당 문제로 따지면 2,000원부터 시작한다고 표기되어 있어요. 수학 문제는 사실 만드는 난이도에 따라서 가격 책정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협의를 정확하게 해야 단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예시 단가를 정리해보면 수학 문제는 한 문제당 2,000원에서 2,500원 정도의 단가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외국어 문서입니다. 영어 문제를 학습 자료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하는 일은 위에 것들이랑 똑같은데요. 그냥 그거를 외국어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돈은 조금 더 받을 수 있어요. 바로 단가를 봐보겠습니다. 이분은 영문 3장에 5,000원을 받고 있고요. 또 다른 분은 영어 5장 기준으로 5,000원 정도 받고 있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 단가를 정리해보면 한 장당 1,000원에서 1,700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개의 단가를 모두 봤는데요. 5개의 단가를 한 번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타이핑 부업의 단가를 알아봤는데요. 이제 그러면 나한테 의뢰할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고객을 찾아야 됩니다. 타이핑 부업의 단가 확인해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문서 같은 것보다는 학업 관련 수학 문제나 혹은 외국어 문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수요도 많고 돈도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2가지를 의뢰할 만한 고객인 학원 원장님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일단 가장 효과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학원 원장님들의 오픈 채팅방을 활용하는 겁니다. 학원 오픈 채팅방에는 여러 지역의 학원 원장님들이 서로 모여서 정보 공유도 하고 소통도 하는 방이에요. 그래서 이 오픈 채팅방에서 나한테 타이핑 의뢰할 사람을 찾을 수가 있어요. 주로 학원을 어차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니즈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원을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들이 모여 있어야 자주 의뢰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오픈 채팅방을 추천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전국 학원 원장 강사님들 대나무 숲이고요. 두 번째는 강사 라이프 라는 오픈 채팅방이고요. 마지막 3번째는 대치동 학원 강사 모임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처음부터 오픈 채팅방 입장하자마자 홍보를 과하게 하면 바로 광태를 당하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학원 운영에 관심을 갖고 좀 더 소통하고 참여하시면 좋고요. 그러다 보면은 어차피 필요한 분이 계실 텐데 그때 자연스럽게 눈에 띄게 말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일단 제가 알려드린 오픈 채팅방 외에도 한번 여러 가지 오픈 채팅방을 찾아보셔서 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2번째는 네이버 카페를 활용하는 겁니다. 네이버 카페에는 오픈 채팅방처럼 이렇게 학원 원장님들이 모여있는 카페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카페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그 다음 홍보하는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오픈 채팅방과 달리 이 네이버 카페는 한 번만 제대로 해놓으시면 아무래도 입소문이 있기 때문에 일거리를 주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이버 카페를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이 학원 운영자들이 대부분 모여있는 대표적인 카페 몇 군데만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학관노라는 카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원 강사 마을이라는 카페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이 카페들이 원래 학원 원장님들이 가입하는 카페이기 때문에 완전 홍보 목적으로 들어가시면 강퇴당할 수 있으니까 활동을 하면서 아주 조금씩 홍보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오픈 채팅방과 카페 이 2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이 2가지 방법은 어디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슬슬 홍보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바로 의뢰를 받을 수 있는 3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블로그를 활용하는 겁니다. 사실 진짜 바로 당장 나한테 타이핑을 의뢰할 사람들은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볼 겁니다. 뭐 타이핑 해주실 분 아니면은 수학 문제 편집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겠죠. 그분들한테 의뢰를 받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내가 짠! 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걸 우리가 블로그로 해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블로그로 이렇게 나를 알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요. 나한테 타이핑을 의뢰할 사람이 어떤 거를 네이버에 검색할까? 바로 이 단어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네이버 블로그 글의 제목에 넣어주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가 검색할 만한 단어를 블로그에서는 키워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키워드를 사용해서 블로그 제목에 넣으면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나를 알게 되고 그럼 나한테 문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키워드를 여러분들한테 알아서 찾아봐라 라고 하면 못 찾으실까봐 제가 몇 가지 키워드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직접 검색을 해보니까 수학 문제 타이핑, 수식 타이핑, 영어 타이핑, 문서 타이핑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이거 외에도 지금 보시는 키워드 중에서 하나를 아무거나 정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키워드 하나당
영상 블로그 글 하나예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블로그 글 하나에 제목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 내용에는 당연히 내가 타이핑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 얘기해주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뭐 문서 입력을 어떻게 할 건지, 워드, 책, 음성, 수학, 영어 뭐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이 타이핑 부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속하고 오타 없이 정확하게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적어주시면 좋고요. 마지막에 꼭 하셔야 되는 거는 연락처를 남겨주는 겁니다. 꼭 이런 걸 하라고 말씀드리면 다 써놓고 연락처 안 쓰시는 분들 있는데 그러면 힘들게 해놓고 돈은 못 버니까 꼭 써주세요. 혹시나 글을 어떻게 쓰셔야 될지 모를까봐 글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따라 쓰시면 절대 안 되고요. 내용을 참고하셔서 새롭게 쓰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의뢰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아마 이 3가지 방법을 모두 다 하셨다면 분명히 의뢰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의뢰를 받았다고 치고 어떻게 이 타이핑 방법 5가지를 각각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타이핑 부업은 단순 노동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 다치는 건 아니에요. 요즘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이것만 잘 활용하셔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5가지 종류별로 하는 방법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우선 저는 여러분들한테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PDF 파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 거 아니고요. 그냥 구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에 들어가셔서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구글 드라이브라는 게 생길 거예요. 이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가시면 왼쪽에 신규 버튼을 클릭하시면 파일 업로드를 할 수 있어요. 이걸 클릭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의뢰받은 그리고 수정하고 싶은 PDF 파일을 업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 PDF 파일이 업로드 됐으면 그걸 열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열면 오른쪽에 연결 앱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그 연결 앱을 선택하신 다음에 구글 문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글 문서로 변경이 되면서 텍스트로 바뀌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수정이 가능하도록 됩니다. 이렇게 수정을 다 하신 다음에 맨 위에 파일 다운로드를 누른 다음에 워드로 다운받게 되면 워드 문서로도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PDF 편집하는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2번째 문서 이미지를 편집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런 글자 문서 이미지를 문서화하는 방법인데요. 한글이나 워드에 직접 타이핑을 해도 되겠지만 솔직히 그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걸 도와줄 툴을 알려드릴게요. 구글에 온라인 이지 스크린 OCR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2번째 온라인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사이트 요걸 클릭해 주시고요. 클릭 투 업로드 버튼을 선택해서 문서 이미지를 불러와 주세요. 그러면 파일이 아래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언어를 한국어로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에 OCR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를 불러와줘요. 그렇게 불러와지면 그걸 복사해서 수정하면 끝입니다. 진짜 쉽죠? 그래서 단가가 낮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3번째 가볼게요. 3번째는 영상과 녹음 파일이에요. 영상이나 녹음 파일을 직접 듣고 타이핑하는 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파일을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거기 있는 대화를 빼주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할 툴은요. JAR이라는 건데요. 이걸 우리가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임의로 제 쇼츠 영상을 한번 테스트로 해볼게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Choose Files라고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의뢰받은 영상이나 음성 파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Convert to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될 텐데요. 여기서 텍스트 파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Convert Now까지 눌러주시면 거의 끝입니다. 그럼 바로 텍스트 파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이 내용이 아주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음성 파일이나 영상 파일을 한번 쫙 들어보면서 다시 한번 검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4번째 이제 수학 문제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사실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단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저는 일단 예시로 수학 문제를 바꾸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선 우리가 Q&AI라는 툴을 이용할 거예요. 구글에다가 Q&AI를 검색해 주시고요. 첫 번째 보이는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가입한 다음에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맨 위 오른쪽에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나의 포인트 정보와 Q&AI 시작하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걸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왼쪽을 클릭해서 만들 수학 문제 이미지를 불러와 주시면 되고요. 저는 임의로 중등 수학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씩 드래그를 할 거예요. 문항 인식이라고 클릭을 해주시면 오른쪽에 문제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모두 만들어졌으면 오른쪽에 한글이나 워드 중에 원하는 파일로 내려받으면 끝입니다. 생각보다 단가는 센데 진짜 쉽죠? 대신 이건 단점이 있습니다. 이 Q&AI는 회원 가입할 때 500포인트를 무료로 지급해주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결국에 여러분들이 부업을 하시려면 또 결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는 결제하지 마시고 일단 몇 번 부업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시고요. 나중에 나한테 주기적으로 맡기는 선생님이 생기면 그때 결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외국어 문서예요. 사실 외국어
문서는 다른 방법을 쓰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아까 이지스크린 OCR 있잖아요. 그걸로 텍스트만 추출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수학 문제를 만들었던 Q&AI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그 외국어 문서가 PDF 문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구글 드라이브로 업로드 한 다음에 워드 문서로 받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방법 중에서 원하시는 걸로 선택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타이핑 부업을 알려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부업의 핵심은 타이핑 작업을 꾸준히 의뢰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특히나 학원 원장님, 그 중에서도 수학 원장님이 가장 단가가 세기 때문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나한테 맡길 수 있는 그분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려면 아무래도 제가 알려드린 블로그를 모두 다 써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저라면 이렇게 몇 번 맡기시는 분들한테는 아예 나한테 건당 결제하지 말고 월 정기 결제로 제가 몇 개씩 해드리겠다라는 것도 제안을 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되겠죠. 참고로 이 블로그 쓰는 법은 모르시겠으면 아래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으니까 그걸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